간호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상실습 나가면 위장질환 환자분들 정말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막상 딱 마주치면 이게 뭐였더라?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한 위염, 소아성 궤양, 그리고 진짜 무서운 합병증까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먼저 우리 위 속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위염이랑 소아성 궤양은 왜 생기는지 볼 거고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는 응급 상황, 합병증이 생겼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배운 걸 전부 모아서 실제 환자 케이스에 한번 적용까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위벽의 전쟁입니다. 이게 모든 위장 질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 무대입니다. 바로 위, 그리고 위랑 딱 붙어있는 12지장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위염이니 궤양이니 심지어 피가 나고 구멍이 뚫리는 것까지 전부 다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용 전체를 꿰뚫는 핵심 원리거든요. 자, 왼쪽을 보세요. 위산,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얘네들이 바로 우리 위를 공격하는 공격수들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는 위를 보호하는 점액이나 혈류 같은 수비수들이 있죠. 평소엔 이 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공격수 힘이 너무 세지거나 수비수 힘이 약해지면 바로 그때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저기 엔세이드. 이 약이 왜 문제냐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수비수를 만드는 걸 막아버려요. 완전 팀킬이죠. 그러니까 이 공격대 방어구도 이것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뒷내용은 정말 쉬워집니다. 자, 그럼 공격수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선이 뚫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염증의 시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위 점막에 처음으로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염입니다. 위염, 이름 그대로죠.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약을 잘못 먹거나 식습관이 엉망이거나 아니면 세균이 들어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위 점막이 나 힘들어 하고 보내는 첫 번째 신호. 그게 바로 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위염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A형은 좀 특이해요. 우리 몸의 면역계가 갑자기 우리 위를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악성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임상에서 우리가 훨씬 더 자주 보게 될 건 바로 비형염입니다. 이건 원인이 명확해요. 바로 그 유명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녀석 때문이죠. 근데 이게 그냥 위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위암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럼 이 헬리코박터균 어떻게 잡을까요? 당연히 원인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제균 치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3제요법, 4제요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항생제를 하나만 쓰면 균들이 금방 내성이 생기니까 아예 여러 개를 섞어서 한 번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PPI, 그러니까 위산 분비 억제제를 같이 써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위산을 줄여서 항생제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상처난 위벽도 보호해주고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간호사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급성 위염으로 막 힘들어하는 환자가 오면 일단 금식, 위를 좀 쉬게 해줘야죠. 그러면서 수액으로 영양 공급해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환자 교육. 이 약 괜찮아졌다고 중간에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내성 생겨서 나중에 더 고생해요. 라고 꼭 아주 강조해서 설명해줘야 해요. 또 만약에 피를 토하거나 대변이 새까맣게 나오면 이건 진짜 위험한 신호니까 바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표면에 살짝 염증이 생긴 수준을 넘어서 아예 위벽이 깊게 파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궤양입니다. 이제부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소아성 궤양은 위염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깊은 상처거든요. 위벽에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점막층을 뚫고 근육층까지 푹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원래 음식을 녹여야 할 위산이랑 펩신이 자기 위벽을 스스로 녹여버리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자, 이 표는 그냥 별표 5개 치세요. 임상에서 완전 치트키예요. 위궤양인지 십이지장 궤양인지 헷갈릴 때 딱 보면 되거든요. 위치, 위산 수치 다 다르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 통증 양상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아픈지, 밥 먹고 나서 아픈지,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거든요. 한 번 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통증이랑 음식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자, 위궤양은 음식이 상처에 바로 닿으니까 밥 먹으면 더 아파요. 아이고 배야 하는 거죠. 근데 십이지장 궤양은 간대예요. 음식이 들어가서 위산을 희석시켜 주니까 오히려 밥 먹을 땐 괜찮아요. 그러다가 밥 다 소화되고 배가 비기 시작하면 한 2~3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밤에. 그래서 공복통, 야간통이 특징이에요. 완전 다르죠? 물론 이런 증상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긴 하지만 네, 궤양 맞습니다 하고 땅땅땅 확진을 내리려면 눈으로 직접 봐야겠죠. 그래서 최종 보스는 바로 내시경 EGD입니다. 이걸로 궤양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위궤양은 그냥 보고만 나오면 안 돼요. 혹시 모를 위암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조직을 꼭 떼서 검사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필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바로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질병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게 파인 궤양이 하필이면 그 아래 지나가던 혈관을 툭 건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윗벽을 뻥 하고 뚫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끔찍한 상상이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무서운 합병증들의 시작입니다. 자, 출혈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피를 멈추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환자를 살리는 소생술입니다. 바이탈 사인부터 안정시키는 게 먼저예요. 기도, 호흡, 순환, ABC부터 확인하고 양팔에 굵은 바늘로 IV 라인 2개 팍팍 잡아서 수액이랑 피를 막 쏟아 부어야 해요. 일단 환자가 쇼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그 다음에 약도 쓰고 내시경으로 지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벽에 구멍이 뻥 뚫리는 천공.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환자가 갑자기 악!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질 정도로 칼로 배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요. 배를 만져보면 와, 무슨 판자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복부 경직이라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환자를 보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수술방으로 가야 합니다. 천공을 진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엑스레이 사진에 있습니다. 여기 횡격막 아래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바로 free air, 즉 자유공기인데요. 원래는 뱃속에 있으면 안 되는 공기가 위장에 난 구멍으로 새어나와서 고여있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면 아, 천공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케이스 2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들 쫙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왼쪽부터 볼게요. 스트레스성 궤양.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고요. 진짜 쇼크, 화상, 인공호흡기 치료 같은 몸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환자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점막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생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한 예방적으로 PPI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오른쪽은 졸린 거 앨리슨 증후군. 이건 이름부터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위산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미친 듯이 뿜어내는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위산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겠죠? 당연히 궤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전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실제 환자 케이스에 간호 과정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기 50세 남자 환자가 왔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밤만 되면 그리고 배고플 때만 되면 명치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해요. 자, 이제 답이 딱 나오죠? 밤에 배고플 때 아프다? 그렇죠. 바로 십이지장 궤양을 의심해 봐야죠.
아니나 다를까 내시경이랑 검사를 해봤더니 헬리코박터균까지 딱 나오는 12지장 궤양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 환자에게 우리는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할까요? 자, 간호 계획을 세워봅시다. 첫째, 의사 처방에 따라 14일간 삼재요법 약을 잘 투여해야겠죠? 원인인 헬리코박터균부터 잡아야 하니까요. 둘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교육. 환자분, 이 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14일 꽉 채워서 다 드셔야 해요. 라고 신신당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내성 생겨서 약도 안 듣게 되거든요. 셋째, 담배 끊으시고 아프다고 아무 소염진 통제나 드시면 안 된다고 생활 습관도 고쳐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대변이 짜장면처럼 까맣게 나오면 출혈 신호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으로 오시라고 교육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은 꼭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장 질환은 위험 요인 관리와 조기 간호가 예후를 좌우한다. 결국 환자의 미래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얼마나 정확한 간호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임상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